안녕하세요. 마곡 딜량입니다. 제가 서부축 전문 부동산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고웨스트고 주소는 카페네이버.com go2west입니다. 사실 제가 서부축 전문 부동산 카페가 필요하다. 언젠가 만들어야겠다. 요 얘기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아름집이나 붓카페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못 만들고 있다가 마음만 있고 못 만들고 있다가 지난해 7월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 부동산 카페를 운영할 만한 능력도 무엇보다 시간도 없어요, 별로. 근데 미리 카페를 만들어 놓았던 건 저는 이제 고웨스트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거든요. 카페 이름을. 제가 서부축 중심론자, 서부축 발전론자니까 이 이름을 선점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카페 고웨스트 이건 누가 이미 쓰고 있더라고. 이 주소, 카페 주소. 그래서 이제 툴을 넣고 이 툴을 넣고 간신히 확보를 했습니다. 카페는 만들어 놨지만 지금까지 뭐 글 하나도 안 올리고 제가 뭐 거기 가서 활동도 않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비어있는 카페였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이제 비로소 이 카페를 정상 가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부터 북카페 고웨스트 카페 개설했다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서부축 전문 부동산 카페 고웨스트를 개설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존 부동산 카페는 철저하게 강남 3구, 수도권, 동남권, 경부축 중심이에요. 따라서 뭐 강서구라든지 서부축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서부축의 중요한 중심은 김포공항 복합도시라고 보거든요. 우, 마곡, 좌,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근데 이게 행정구역이 다 달라요. 계양 테크노는 인천이잖아요. 대장 신도시는 부천시 관할이잖아요. 마곡지구는 서울시 강서구 관할이죠. 행정구역이 다 달라서 기존 부동산 카페 카테고리 분류로는 담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아직 이제 일부 언론 보도이긴 하지만 이재명 캠프가 김포공항 주변 8만호 신도시 업무단지 개발을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더욱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는 윤석열 후보가 집권한다고 해도 이 김포공항 주변 8만호 신도시는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서울 시내 안에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이 김포공항 주변밖에 없어요. 저는 이건요, 일단 이재명 캠프가 운을 떼긴 뗀 건데,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정권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부동산 상황,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이 김포공항 신도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요게 또 중요한데요.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 부동산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기존 수도권, 동남권 내신 서부축이 부상할 겁니다. 왜 서부축이 한국 부동산의 미래일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 공공방식이 대세 혹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도 공공방식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도 신속통과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통기획도 크게 보면 일종의 공공방식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이건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공공방식을 하지 않으면 기존 도심을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상화폐 현실화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현재는 이재명 캠프에서만 나오는 얘기지만 윤석열 후보가 집권한다고 해도 저는 실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이 세 가지면 굉장히 우리나라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기존 부동산 카페 운영자들의 마인드는 1960년대부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적용됐던 법칙이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따라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에 기존 부동산 카페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Go West 부동산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또 그 밖에 개인적으로 붓카페 및 그 붓카페 강서방에 답답했던 점이 있습니다. 붓카페 강서방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동네 싸움이 심한 곳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논밭에 불과했던 마곡지구가 뜨면서 기존 강서구 강자라고 자처했던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타 지역 분들보다 마곡지구를 더 까댔어요. 마곡 엠벨리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의심갈 정도로. 예를 든다면요. 마곡은요, 7년 넘게 마곡 완티로 활동 중인 자들이 있어요. 7년 넘게. 그러니까 부동산 카페 보면 특정적 안티가 있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 활동하다 그냥 그만둬요. 뭐 순간적으로 우겨서 안티 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1년 넘게 특정적 안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곡은 7년 동안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마곡 안티로 활동 중인 자들이 있다니까요. 많을 때는 한 4명 정도 됐어요. 지금은 1명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자, 이들이 어떻게 마곡 안티를 7년 넘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 정신병자여서? 아니에요. 뒤에서 몰래 박수 쳐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원에 힘입어서 마곡 안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런 마곡 안티들에게 박수 쳐주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뻔해요, 누구인지. 제가 북카페에서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온라인에서 글을 쓰다 보면 박수 쳐주는 자들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없어요. 근데 분위기로 확 느껴져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성원해주는 자들이 많구나, 없구나. 이걸 확실히 느낄 수 있다니까요. 뭐 쪽지로 응원글 몰래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서구 공공아파트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북카페에 질문글이 가끔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 전망 별로인 아파트인데 솔직하게 댓글을 달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 한 50번 됐어요. 정말 어떤 아파트는 야 여기 사면 절대 안 되는데, 아파트 매수 관련해서 글을 올리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부 합산 연소득 얼마고 월간 혹은 연간 어느 정도 뭐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지불 능력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고 뭐 직장은 어디이고 자녀는 몇 명이고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딱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공공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 아파트 사면 안 되거든요. 토입 자본 대비 효과가 가성비가 떨어지는 아파트라고. 나는 솔직하게 거기다 댓글 달고 싶은데, 그러면 동네 싸움 벌어지니까 내가 차마 달지 못한 경우가 한 50번 돼요. 안타깝더라고. 정말 안타깝더라고. 그런 경우 지금도 기억나는 게 2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어떤 분이 강서구 모 아파트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글을 올렸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아파트 사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 그거 샀다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건요. 부동산 투자든 실거주든 간에 그런 질문을 올린 사람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예요. 달리는 댓글은 뻔하거든요. 아주 피상적인 댓글밖에 안 달려요. 답글밖에. 부동산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카페 그런 공공아파트 매수 관련 문의글을 올리는 분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뻔뿌질성, 자기 아파트 지가 살고 있으니까, 지가 그 동네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무조건 뻔뿌질하는 댓글만 본다면, 그런 댓글만 달린다면, 그렇게 질문 올리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아파트는 아니에요. 부동산 폭등기에 서울시는 웬만한 아파트는 오르기는 오르지만, 거기보다는 다른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투입 자본 대비 효과적인데, 훨씬 더 먹을 게 많은데,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데, 왜 엉뚱한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솔직히 북카페에서는 솔직하게 댓글을 달 수가 없었어요. 달았다 하면 엄청나게 동네 싸움 벌어지고, 제가 이제 북카페 강서방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나름대로 이제 지명도가 있어서 좀 말빨이 먹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태클이 심하게 들어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기 아파트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 장 찍어 놓고 자화자차 나는 글만 난무하는 부동산 카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운 부동산 카페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북카페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부동산 카페들, 요즘에는 이제 지역별로, 번역별로 또 부동산 카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아무튼 그런 기존 부동산 카페는요, 진지한 토론 분석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거 북카페에 분석글 올리지 못했어요. 올렸다가는 난리 나요. 댓글 테러 당해요. 북카페에 일기 신도시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무조건 된다라고. 그리고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 부동산 유튜버들이 일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만 되면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이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해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게 저는 부동산 카페에서 올라오고 이글 관련 활발한 토론이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일기 신도시 무조건 용적률 상향만 해주면 무조건 대박난다, 이런 글이 하도 유포가 되니까 일기 신도시가 그래도 이제 번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부 일기 신도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안 되겠다, 자기 자금력으로 봤을 때 일기 신도시로 가야겠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꽤나 많아요. 그런 분들 그대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요, 특히 이제 앞으로 부동산 만일 하락기가 온다면요, 원래 재건축 재개발 물건이 훨씬 더 심하게 떨어지거든. 낙폭이 크거든요, 원래. 그분들 정말 작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저같이 조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미래 전망을 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기존 부동산 카페는 글을 올릴 수가 없어요. 올렸다가는 온갖 테러 다 당하고, 이전에 썼던 걸 뭐 해가지고 온갖 이른바 양념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겁나는 게 아니라, 거기 일일이 데리고 하기 너무 귀찮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이 글 자체를 북카페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러면 이른바 언로 소통이 차단되는 거예요. 아시죠? 소통이 차단된 조직은 어떻게 된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고인물, 썩은 물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식의 부동산 카페 행태는 이제 정말 잘못이고, 이제 갈 때까지 갔다고 봐요. 특히 이제 북카페라든지 아름집이라든지 이 거대한 카페는 워낙 가입자 수가 많고 각 지역별, 권역별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그 자기 의견과 다른 글이 올라오면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타당성 고민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하면
진지하게 분석 토론하면서 비평하면 될 걸 갖다가 무조건 욕이나 해대고 양념질이나 해대고 이런 일의 행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부동산 카페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대선을 맞이해서 그런지 그 경향이 더욱더 심해요. 아주 극심해요. 북카페 같은 경우는 그게 정치 카페지 요즘에는. 아니 베스트 글의 90% 이상이 다 정치 글인데 완전히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거고. 근데 북카페 운영자가 그걸 갖다가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못하는 건지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행태에 제가 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미리 만들어 놨던 고우 웨스트 카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게 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부축은요, 크게 4개의 선이 있습니다. 서북부선이 있죠. 서북부축.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서 상암 수색 지나서 창릉 신도시, 대곡, 일산, 파주. 이 서북부축이 있고요. 정서축 또는 공항철도 라인이 있습니다. 여의도가 공항철도가 지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9호선이 지나죠. 여기 마곡지구, 그 다음에 김포공항, 그 다음에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청라, 영종도, 이 공항철도 라인이죠, 대충. 또 하나는 여의도, 영등포, 광명, 시흥, 안산,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반활 특수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요 축, 이 서남부 축이 있습니다. 여기 평택, 화성, 특히 이제 서평택하고 서화성, 화성이 넓어요. 동화성의 대표가 어디죠? 동탄이죠, 동탄. 거기는 경부축이고, 서화성, 송산 그린시티 이쪽.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인천, 송도 지나서 이제 인천 이쪽 서해안축이 있어요. 이쪽 서해안축. 서부축이 하나, 둘, 셋, 4개나 됩니다. 이게 이제 경부축이죠. 경부축, 동남권. 지금까지는 여기가 한국 부동산의 중심이었어요. 강남 3구가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미래는 이쪽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러분이 위성사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수도권. 그러면요, 이 서부축만 평야지대예요. 요쪽 있죠? 동부축, 동쪽축, 여기요, 경부축.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산악지대예요. 원래 이쪽이 단군 할아버지가 개국한 이래 이 서부축, 서해안축이 한반도의 중심이었다니까? 근데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의 교역 관계를 컸잖아요. 그러니까 경부축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00년,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중국과의 교역관계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 다음 베트남, 홍콩 등 서부축하고 연관된 나라들이에요. 물론 중국에 대한 그 국민 감정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감정이고 현실적 경제 관계는 중국과 훨씬 더 밀접해요, 한국이.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량이 한국과 미국, 일본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30%가량 더 커요. 서부축 미래, 한국 부동산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평범한 보통 사람에게 있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말 치밀하고 세밀한 분석과 전망이 요구됩니다. 기존 부동산 카페를 보면 뽐뿌질,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선입견에 때려 맞춘 분석글이 대부분이에요. 99%가 이래요. 그래서 대형 부동산 카페는 의외로 사실은 쓸만한 정보는 별로 안 돼요. 올라오는 글 가운데 진짜 쓸만한 정보는 제가 봤을 때 0.1%도 안 돼요. 1%도 아니고 0.1%도 안 된다니까? 이래서는 어떤 지역, 어떤 권역의 정확한 입지 분석, 부동산 가치 평가를 하기 힘들어요.
제가 만든 고우 웨스트 카페는 진지한 분석, 토론을 목표로 합니다. 제 희망대로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보통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권역 또는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를 놓고 이 논쟁이 벌어지다 보면 감정 싸움으로 치닫기 십상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뿔따구가 나도 그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분석하고 토론해야지. 이 부동산 카페 보면 어때요? 막 욕지거리 해대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 꽤나 많아요. 제가 고 웨스트 카페 이제 운영하게 됐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요구하는 자들은 한두 번 경고한 뒤 피도 눈물도 없이 인정사정 없이 강퇴시켜버릴 겁니다. 이래갖고는 어떻게 토론을 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언어는 예의를 갖춰서 구사를 해야 되지. 진지한 분석 토론, 부동산에 대한 진지한 분석 토론이 제 고우 웨스트 카페의 기본 가장 최고 방침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서 활동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